의식이 진보하면서 점점 더 진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느려요. 정말 느려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급작스러운 의식의 도약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따지며 머리로 설명하려고 계속 잡혀있고 그렇게 빙빙 돌고 돌아 함정에 빠져 다시 추락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재미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관심 갖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저처럼 다시 갈피를 못 잡게 되니까요. 일단 진실을 말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 말던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사람은 신성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신성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편집하기를 넘어서면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에 완벽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건 정신화의 투사예요. 그렇게 모든 것은 그 자체인 바로 완벽합니다. 왜냐면 모든 창조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나타난 것의 근원이 내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로서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인과율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격하는 것은 그것의 출현인 거죠. 잠재성이 실제성이 되는 출현인 겁니다. 누가 욕을 박든 소리를 지르든 꽃이 피든 나무가 부러지든 출현의 매 순간 그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그랬겠죠? 그것이 된 바의 결과로 각각의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정렬된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적합하면 그것이 실제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카르마적으로 당신의 삶의 손실이 가장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카르마적 혜택을 위한 최적의 극장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부정적인 카르마의 해소와 긍정적인 카르마를 얻는 데 있어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끝판 스테이지입니다. 이걸 깨면 천국으로 갑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지구만큼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굴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곳의 목적은 부정적인 카르마의 해소를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행위, 너가 이렇게 했어야 돼, 너는 이래야 돼, 그 사람들의 그 카르마를 해소하지 말라고 막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 모든 것이 에고의 지각인 겁니다. 승리와 패배, 이득과 상실. 사람은 상실로 보이는 어떤 것이 사실은 엄청난 획득이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 상실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실로 인해 새로움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과거에 매달렸을 것이고 사람은 익숙한 것에 매달려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경험자는 언제나 경험을 찾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려야 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경험함에서 오는 이득인 겁니다. 에고는 이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뜻 자신을 끝장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경험자는 당신의 자각이 세상과 가장 처음 닿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탐사선인 거죠. 생명은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야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친구인지 적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환경을 감지해야 하는 거죠. 얘가 나한테 이득을 주는 놈인지 아닌지, 얘가 나한테 뭘 해줄 놈인지 아닌지. 매력은 언제나 익숙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경험자는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심심함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심함이든 무기력이든 벗어나고 싶다면 그 방법은 그냥 그러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심심하게 두고 무기력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본다면 경험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이것에 혐오를 가지는지 단지 관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의 형태로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자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이 무엇에 봉사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거죠. 그 다음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심심한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왜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정말로 당신이 솔직해지면 이것이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모든 일들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왜냐면 진화는 우리가 모르는 특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뭘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지혜는 세상을 신에게 내맡기는 겁니다. 에고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고는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이러니 에고가 전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신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걸 불의로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죠.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의견을 갖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에고에게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에고는 완고하고 굴복하는 걸 싫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익명으로 남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연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가졌다고 주장할 뿐인 겁니다. 이게 웃기지 않으세요? 저는 기적 수업 워크북을 틈틈이 하고 있는데 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람을 540 너머로 데려갑니다. 그럴 만한 게 처음 그걸 봤을 때 대체 이게 뭔 소리지 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설명으로서의 인과율은 450이고 양자역학은 470 정도입니다. 모두가 인과율을 알고 양자역학은 잘 모릅니다. 겨우 20 차이인데 사람은 그것을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로 느끼는 거죠. 과학 이론이 아무리 높아봐야 결국 499입니다. 500부터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구간이고 기적 수업은 600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책들을 선형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에고의 지각에 기반한 손실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럴 만한 게 의식이 비선형으로 넘어가는 시작이 사람부터라서 그렇습니다. 500 이상이 세상에 4%밖에 없어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의 삶이 좋아서 삶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밖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만약 우리가 끌어당김으로 어그로를 끌었으면 웬만한 끌당 유튜버들을 다 이겼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고가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기적 수업을 안 한다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난식으로 그렇게 말하신 거죠. 제가 장난치는 것처럼요. 저도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게 도움되었던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냥 따라 해봤는데 되는 거죠. 제가 됐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에고는 진실을 싫어해요. 사실을 왜곡하는 걸 좋아하고요. 용서하기보다는 비난을 원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에고가 중독되어 있고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에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임을 이해하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570이고 모든 사람이 오직 선만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고는 오직 선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각 수준에서는 매력과 혐오라는 이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력과 혐오는 그 각각의 보상을 갖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 보상이 없었다면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겠죠. 솔직히 사람이 진화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단지 거기서 얻는 단물과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위치에 중독된 겁니다. 그 위치가 그 사람인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는 경험자인 거죠? 그것에 중독된 것이 경험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경험을 경험하는 에고를 경험하는 겁니다. 짜배짜배짭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모든 것에 정신화를 투사하면서 결국 세상을 엄마 손파이로 경험합니다. 방금 검색해봤는데 엄마 손파이가 384겹이래요. 괜찮습니다. 벽돌의 밑 부분부터 빼다 보면 벽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험자의 구조 자체가 에고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조인 거죠. 에고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경험을 추출합니다. 이것이 경험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고가 처음 닿는 그 시작점인 것이고요. 거기서 그간의 과거 기억과 무의식의 반응 등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0.000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 AI가 세상을 파멸할 거라는 소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지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에고는 가치, 의미, 의의 등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분별하는데 그것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MBTI 정도를 나눠서 분별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교화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겠죠. 아니면 사람의 두려움이 거기에 투사돼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던가요? 거기엔 의식 에너지가 없기에 그 에너지 없이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무언가를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 에너지를 불러와서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AI 로봇을 만들었으면 제가 만든 로봇은 해변에 앉아서 행복하게 가만히 모래나 만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의심도 걱정도 없이 그저 행복한 상태? 서비스직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직업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도울 수 있는 아주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은 꽤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상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에고의 모든 것이 획득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에고의 지배와 신성의 사랑이 공존하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고의 생존 메커니즘, 동물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전두엽이 달라붙는 바람에 자신을 징벌하고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200 이상으로 올라오면 에테릭 뇌가 새로 추가됩니다. 그 에테릭 뇌로 인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뇌입니다. 그래서 오직 200 이상에서만 이런 영적 진실들이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행복의 수준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수준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 솔직히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이면 됩니다.
타코랑 커피 사 먹을 돈, 집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차도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파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 타코 제대로 하는 곳이 없네요? 개빡쳐요. 모든 것에 대한 정신화와 쾌락과 탐욕을 없애버리면 모든 순간이 새롭습니다. 삶 자체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먹다 배가 불러서 맛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모든 경험에서 이러한 게 아예 사라집니다. 매 순간 먹는 한 입이 온전히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중간에 멈춰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마치 처음 하는 듯 새롭습니다. 사람은 진화하며 외부적인 어떤 것이 전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냥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억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밖에서 꽃을 응시하면 바로 그 내재적 아름다움 때문에 명상 상태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납니다. 착한 척 성스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에 모든 마음이 휩쓸려 버려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런 현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카페에서 여러분의 진동벨이 영원히 울리고 있을 겁니다.